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사는 72살 하는 자입니다. 제 인생은 평범했지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 박성철 씨가 병을 얻은 건 40이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30해 동안 남편의 간병인으로 살았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죽을 끓이고 약을 챙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여주며 남편이 편히 숨 쉬도록 도왔습니다. 남편은 늘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부부잖아요. 그 말 한마디면 하루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제 인생은 함께 멈췄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쉬세요. 요양원으로 모시려고요. 그 말이 귓가에 울릴 때 손에 쥔 위패가 덜덜 떨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아직 눈에 선한데 며느리의 눈빛에는 냉정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제 옆에 서 있었지만 눈을 피하며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이제 애들 학교비에 대출이 겹쳐서요. 잠시 요양원에 계시면 좋겠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천천히 갈라지는 얼음처럼 금이 갔습니다. 30해 동안 남편 옆을 지켜온 세월이 한순간에 버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짐을 싸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낡은 결혼사진, 오래된 코트, 남편의 손목시계 하나.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며느리는 문 앞에서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오래 이 집에 계셨잖아요. 이제 저희 세대가 살아야죠. 그 말 속에는 차가운 기운이 스며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식어버렸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쉴 때가 됐지.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요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어지는 집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성철아, 당신이라도 나를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니었을까?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해 창가에 앉으면 늘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쓰던 서랍, 늘 자물쇠를 채워두었던 그 서랍. 남편은 살아있을 때 그 서랍만큼은 절대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도대체 뭐가 있었던 걸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날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은자야, 그 서랍. 나중에 꼭 열어보게. 그땐 그저 흐릿한 말로 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분명히 의미 있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떠나기 전 뭔가를 남긴 게 분명했습니다. 그 서랍 속에는 제 인생을 뒤흔들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요. 내가 살아온 30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저는 몰래 요양원을 나설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살던 집으로 다시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집 안에는 아직 열지 못한 마지막 진실이 잠들어 있었으니까요. 요양원에 머문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밤마다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은자야, 그 서랍 꼭 열어보게. 그 목소리가 너무 생생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가면서까지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싶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뭔가 나를 부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겼습니다. 직원들이 잠든 새벽녘 조용히 요양원 문을 나섰습니다. 길 위의 공기는 싸늘했지만 제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30년을 묵은 억울함이 그 발걸음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내가 30해를 살던 그리고 이제는 내 것이 아니게 된 집 앞이었습니다. 창문에 불이 꺼져 있는 걸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에게 들킬까 싶어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현관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남편의 약 냄새,
묵은 먼지, 그리고 세월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내가 기르던 화분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물을 못 주고 떠났는데 그 잎은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조용히 남편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사진 속 남편이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오늘따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서랍장 앞에 서니 손끝이 떨렸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서랍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자물쇠는 여전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생전에 쓰던 작은 열쇠가 떠올랐습니다. 그 열쇠는 제가 간직하고 있던 손목시계 밑에 달려 있었지요. 시계를 꺼내 열쇠를 맞춰보았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서랍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서랍 안은 의외로 단정했습니다. 오래된 편지, 몇 장의 사진,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 그 봉투에는 남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자에게. 손끝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레 집어들었습니다. 속에는 하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오래된 종이였고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 종이의 첫 줄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아내, 하는 자에게 남기는 말.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남편의 유언장이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를 펴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남편의 글씨는 예전보다 힘이 없었지만 분명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사실을 적어두었더군요. 나는 30년 동안 아내가 없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고민했다. 내가 모은 모든 재산은 아내 하는 자의 몫이다. 그 아래에는 정식으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인감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동안의 억울함, 멸시, 고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헛되게 살아온 게 아니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곧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이 유언장을 며느리나 아들이 본다면 과연 가만히 있을까? 그들은 아마도 이걸 숨기려 들겠지. 왜 남편이 이걸 감췄는지도 그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남편은 나를 지키기 위해 이 유언장을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나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손에 쥔 종이를 꼭 쥐며 눈을 감았습니다. 성철아,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왜 그 말을 남겼는지.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이 유언장을 세상에 드러내야 했습니다. 30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동안 날 무시했던 며느리와 아들에게 진실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봉투를 품속에 넣고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반격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유언장이 손에 쥐어졌지만 마음 한켠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이 종이를 세상에 드러내면 모든 게 바뀔까? 아니면 또다시 무시당하고 짓밟힐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은 가방에 유언장을 넣고 시내로 나섰습니다. 예전 남편이 다니던 변호사 사무실이 생각났습니다. 그곳이라면 남편의 인감과 서류를 확인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젊은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봉투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언장 같습니다.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몇 분간의 정적 끝에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류가 진짜입니다. 인감도 등록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건 공식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남편이 정말 나를 위해 남긴 유언장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얼굴에 이내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상속 절차가 끝났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상속 절차가 끝났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
아드님과 며느님이 공동상속인으로 등록해 모든 재산을 이미 분할받았습니다. 아드님 명의로 집이 넘어갔고 통장도 모두 이전된 상태입니다.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진짜 유언장은 숨겨진 채 며느리와 아들이 내몰듯 절차를 끝내버린 거였던 겁니다. 그들이 알고도 그랬을까? 아니면 정말 몰랐을까?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현실이었습니다. 이미 서류상 모든 재산이 넘어간 상태라면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신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남편분이 자필로 남기신 것으로 보이지만 공증이 없고 등록이 늦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만 효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즉,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한다는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평생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남편 곁에서 참고 견디며 살아왔을 뿐이었지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약속을 내가 대신 지켜야 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흘린 눈물과 땀이 헛되지 않다는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드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신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좋았던 적이 있었던가요? 결혼 초반엔 효자였던 아이가 언제부터인가 아내의 말만 듣게 되었고 남편이 병들면서는 점점 저를 외면했습니다. 결국 저는 가족에게 버려진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두려워도 좋고 외로워도 좋습니다. 이 진실만큼은 반드시 세상에 밝혀야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언장을 숨기고 자신의 목만 챙긴 그들에게 이제는 내가 똑똑히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변호사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싸우겠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이 되더라도 이건 꼭 바로잡고 싶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길,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손에 쥔 유언장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그 무게만큼 제 마음도 굳어졌습니다. 이제는 진실의 무게를 견딜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유언장을 증거로 제출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요양원에 다시 돌아오자 직원들끼리 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기자에게 뭔가를 흘린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한 말은 이랬습니다. 시어머니가 돈 욕심에 거짓 유언장을 만들어 소송을 걸었다. 아들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치밀한 계획이었다. 그 말이 삽시간에 동네를 뒤덮었습니다. 요양원에서도 교회에서도 시장에서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한때 나를 불쌍하게 보던 시선들이 이제는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따가워 밤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울먹이며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돈 때문에 소송을 하신다. 남들이 뭐라 하겠냐고 하소연을 했답니다. 그 말에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러세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일을 벌이세요? 도대체 유언장 얘기는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저는 손에 쥔 종이를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직접 쓴 거다. 30년 동안 너희 아버지 간병하던 나에게 남긴 마지막 약속이다. 너는 이게 거짓으로 보이니? 아들은 종이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이건 인정될 수도 없어요. 이미 절차가 끝났어요. 며느리 말이 맞아요. 그냥 포기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밥 한 끼 굶기지 않고 키웠건만 이제는 내 존재가 그들에게 부담이자 불편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이렇게 무서울 수 있을까요?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포기할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글씨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나는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다음 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변에서 나를 욕해도 상관없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자 어르신, 한 분이 어르신 이야기를 듣고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남편분의 병원 간호사였던 분인데 유언장에 대해 증언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간호사는 남편이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은자 씨가 없었다면 자기는 벌써 죽었을 거라고, 은자 씨에게 모든 걸 맡기겠다고 병상에서 직접 말했답니다. 그 증언이 사실이라면 남편의 유언장이 진짜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 셈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이 점점 벗겨질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처럼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야 했습니다. 법정 안은 숨이 막힐 만큼 조용했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빛이 흰 벽에 부딪혀 퍼지며 차가운 공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꼭 쥐고 앉았습니다. 30년의 인내와 억울함이 이 자리에서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판사가 들어오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제 시야 한쪽에 며느리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에 냉정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후회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내려다보는 듯한 냉랭함만이 느껴졌습니다. 첫 증인은 남편의 주치의였습니다. 그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날까지 의식이 뚜렷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손으로 무언가를 적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측 변호사는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주치의의 기억은 오래전 일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언장이 작성된 날짜가 병원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순간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가 뭔가 조작했을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 간호사가 증언대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남편이 직접 유언장을 봉투에 넣고 은자 씨에게 전해달라고 말했다고, 그때의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 한마디가 모든 고통을 덮어줄 만큼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 측은 또 다른 증인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 증인은 남편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는 느릿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유언장은 진짜일 리가 없습니다. 형님은 평생 돈에 관심이 없던 분이셨습니다. 모든 재산은 아들에게 남겨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법정 안은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남편의 명예와 나의 존재를 지키는 싸움이었습니다. 판사는 다음 기일을 지정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언장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습니다. 전문가의 판단을 통해 진위 여부를 가리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며느리는 잠시 고개를 숙였지만 그 표정 속에는 얕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길 거라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법정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 하늘 어딘가에서 나를 보고 있을까요? 나는 그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은자 어르신, 며느리 쪽에서 서류 조작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그 증거를 제출할 겁니다. 이 싸움,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남편의 유언과 제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자 어르신,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며느리 측에서 제출한 병원 기록 중 일부가 조작된 흔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변호사는 병원 원무과 직원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유언장이 작성된 날 며느리가 병원 서류를 몰래 열람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병상에서 내 손을 잡고 말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고생 많았다. 이제 조금만 더 버텨줘. 그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서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며칠 뒤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변호사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병원 출입 기록, CCTV 캡처, 그리고 며느리가 담당 간호사에게 전한 금품 내역까지.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판사조차 표정을 굳히며 그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태연한 표정이었지만 점점 얼굴이 굳어가더니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적힌 유언장을 떠올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남편이 내게 남긴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끝나고 법정 문을 나서던 순간 뜻밖의 인물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얼굴이 잔뜩 굳은 채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이쯤에서 멈춰요. 이 일 계속하면 가족이 다 망가질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의 편에 서 있는 건가요? 나는 그저 남편의 뜻을 지키려는 것뿐인데 왜 모두 나를 욕심 많은 사람으로 몰아가는 걸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겠니? 그분이 어떤 생각으로 이 유언장을 남겼을지 정말 모르는 거니?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그 말을 끝으로 아들은 고개를 돌려 떠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가 내릴 듯 흐린 하늘이었지만 제 안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조작한 서류의 증거는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남편의 유언장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일, 그것이 제 30년의 삶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변호사에게서 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은자 어르신, 조심하셔야 합니다. 누군가 저희 사무실에 몰래 들어와 서류를 뒤졌습니다. 증거 일부가 사라졌습니다. 순간 손에 쥔 전화기가 덜컥 떨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진실을 막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며느리일까요? 아니면 내 아들일까요? 이제는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뜻을 짓밟게 두지 않겠다고, 끝까지 싸워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비비며 일어나자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변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자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서류가 사라졌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서류는 며느리가 병원 기록을 조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졌다는 건 재판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답니까? 변호사는 잠시 말을 아끼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무실 CCTV를 확인했는데 낯익은 얼굴이 포착됐습니다. 은자 어르신의 아드님이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그런 일을 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단호했습니다. 영상에는 분명히 아드님이 서류를 들고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남편의 뜻을 짓밟고 나의 싸움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겁게 입을 연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도 이러기 싫었어요. 하지만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 애를 위해서라도 이 싸움은 끝내야 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0년 동안 키운 자식이 결국은 돈과 현실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아내를 지킬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면 그 아이는 어떤 세상에서 자라게 될까? 아들은 눈을 감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아내가 몰래 숨겨둔 복사본이에요. 이걸 지키세요, 엄마. 그 안에는 분명 사라진 줄 알았던 서류의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내 아들은 끝까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에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류를 꺼내어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남편의 이름, 병원 기록, 변조 흔적까지 모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진실이 아직 숨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창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낮게 깨어지는 유리 소리와 함께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누군가가 서류를 노리고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법정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창문이 흔들렸습니다. 한밤의 빗줄기가 벽을 두드리고 어둠이 집 안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서류 봉투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진실, 이 종이를 잃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짝 열린 창문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낯선 남자의 어깨가 희미한 불빛에 비쳤습니다. 그 순간 바닥에 놓인 의자가 쓰러지며 소리가 났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렸고 나는 서류를 품에 안은 채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거친 소리가 울렸습니다. 은자 씨, 문 여세요. 그 목소리는 며느리의 변호사였습니다. 당신이 가진 서류는 위조입니다. 지금 내놓지 않으면 절도죄로 고발하겠습니다. 저는 문 안쪽에서 외쳤습니다. 이건 내 남편의 유언과 관련된 진짜 증거입니다. 당신들이 감히 그걸 훔쳐가려 하는 겁니까?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창문 쪽에서 또 다른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비가 내리는 소리 사이로 낮은 숨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창문 너머로 낯익은 얼굴이 비쳤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젖은 얼굴로 숨을 헐떡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나와요. 그 사람들 경찰보다 먼저 엄마를 잡으려 하고 있어요. 나는 봉투를 꽉 쥐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내 손을 붙잡고 골목길로 뛰었습니다. 비에 젖은 돌계단을 오르며 숨이 막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차량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며느리와 변호사가 탄 차가 우리를 뒤쫓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산길 위쪽으로 가요. 거기서 경찰에 신고해요. 우리는 빗속을 달렸습니다. 신발은 진흙에 젖고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봉투를 놓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유언, 그의 목소리, 그리고 그 사랑이 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산 중턱의 작은 정자에 도착했습니다. 숨을 몰아쉬던 아들이 휴대전화를 꺼내 신고를 하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우산을 쥐고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입가엔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그 유언장은 남편분이 쓴 게 아닙니다. 제가 대신 썼어요. 그 말에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무릎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죽기 전날 나에게 모든 걸 넘기겠다고 했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은 즉시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아들이 그녀를 향해 외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엄마 이름만 부르셨어요. 그걸 내가 들었어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뒤로 물러났고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습니다. 비바람 속에서 나는 서류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남편의 진실이 이제 드디어 세상에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거리에는 아직 물 한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젖은 서류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쥐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서류를 조심스레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이게 남편분의 유언장 원본이 맞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작된 서류와 비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경찰 조사실 한쪽에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피곤함이, 입가에는 후회의 그림자가 번졌습니다. 처음엔 당당했던 그 얼굴이 이제는 공허했습니다. 조사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편분의 필체와 일치합니다. 유언장은 진짜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길었던 싸움, 30년의 간병 끝에 지켜낸 마지막 사랑이 드디어 세상에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또 한 가지 사실을 전했습니다. 남편의 유언장 안에는 추가 문장이 있었습니다. 봉투 안쪽에 겹쳐진 종이가 한 장 더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자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남긴다. 그리고 남은 절반은 우리 며느리에게 준다. 그녀가 은자를 끝까지 보살핀다면 내 뜻이 완성될 것이다. 나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미움 대신 화해를, 증오 대신 용서를 남겼던 겁니다. 경찰 조사실에서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저는 그저 제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요. 당신이 모든 걸 가져가면 저는 버려질까 두려웠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한때 나도 같은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병든 남편 곁에서 세상이 나를 잊을까봐 조용히 눈물만 삼키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만 서로 미워하지 맙시다.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해요. 그분이 원한 건 싸움이 아니라 평화였으니까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도 곁에서 흐느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끝났어요. 이제 우리 다시 가족이에요.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남편의 유언장은 진짜로 인정되었고 그의 재산은 남겨진 뜻대로 나와 며느리에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날 법원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내렸습니다. 그 빛이 마치 남편의 손길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뜻 이제 지켰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며칠 뒤 모든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긴 싸움이 끝난 뒤의 집은 낯설 만큼 조용했습니다. 서랍 속에는 남편의 사진과 오래된 시계, 그리고 낡은 수첩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은자에게. 나는 이 편지를 남기며 마지막 용기를 냅니다. 30년 동안 내가 보여준 사랑은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너는 한 번도 나를 원망하지 않았고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았지요. 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떠나도 미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혼자 남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도 내 재산의 일부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아직 젊고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너를 이해할 날이 올 거라 믿었습니다. 내가 남긴 유언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다리였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마지막엔 가족으로 남아주길 바랐습니다. 사랑하는 은자,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주길 바랍니다. 당신의 남편 박성철. 편지를 다 읽은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의 글씨 하나하나가 내 손끝에 닿는 듯 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이제는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긴 세월 끝에 찾아온 고요한 평화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남편의 유언에 따라 내가 받은 재산의 일부를 지역 요양원에 기부했습니다. 그곳에는 나처럼 긴 세월을 견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싶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도 가끔 찾아옵니다. 서로를 향한 어색한 미소 속에 이제는 진심이 조금씩 녹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이 남긴 다리가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걸 느낍니다. 나는 오늘도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인사합니다. 당신의 은자, 오늘도 잘 지냈습니다. 당신이 남긴 사랑, 아직 제 안에서 살아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고 내 얼굴을 감싸주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남편의 곁으로 마음이 닿은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